네.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인강으로 수업을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수업 잘 들으시고 필기 열심히 하시고요. 수업 시간 했던 거와 똑같이 하시고, 그리고 필기한 걸 잘 찍어서 담임쌤이나 저한테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건 공지가 따로 갈 거예요. 과제 똑같습니다. 인강 듣고 나서 워크북 해석 쓰시고 이 단어도 정리하시면 돼요. 자, 같이 한번 볼게요. 제목이 German Militarism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military라는 단어가 이게 군대의라는 뜻이죠. 군대의. 그리고 ism이라는 건 뭐뭐 사상. 또한 사상 뭐뭐 주의라는 뜻이고요. 무슨 사상 무슨 주의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독일의 군국주의에 대한 글입니다. 군국주의가 뭐냐면 이제 나라가 있는데 거기서 군대를 아주 열심히 키워서 이 군대가 막강해지겠죠? 그 막강한 군대를 가지고 다른 나라 막 침범하고 막 다른 나라 잡아먹고 막 이게 군국주의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사상이죠. 자꾸 독일이 특히 이제 그게 강했어요. 그래서 1차 대전, 2차 대전 들어봤죠? 거기 이제 뭐 굉장히 많이 관여가 돼 있는 나라입니다. 왜 그런 일이 발생했는지를 이제 역사적으로 밝히는 글이에요. 일단 첫 번째 단락까지 자 분석을 한번 똑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전면구 묻고 주어 표시하고 동사 표시하고 목적어도 오라고 표시해 보시고 수식 화살표하고 대명사 원래 명사로 화살표 해주시고 이렇게 해봅시다. 자 해보세요. 자 같이 볼 건데요. 아직 다 못했죠, 그죠? 지금 인강 시간 때문에 저는 쭉 풀이를 할 건데 여러분들은 잠깐 스탑하시고 마저 분석하시고 인강을 다시 트시면 돼요. 잠깐 스탑하세요. 그리고 분석하세요. 자, 전 바로 풀이를 합니다. 자, examine이라는 단어에서 examine, 조사하다, 검사하다는 뜻이고요. 조사해 볼 때, 그 다음 various, 다양한 reasons, 이유들을, 그 뒤에 behind가 요게 전치사죠. 뭐뭐 뒤에란 뜻이고 조금 어려운 말로 뭐뭐 배후에 뭐뭐 뒤에 있는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만큼 묶으시면 돼요. 두 개의 세계대전 1, 2차 세계대전 배후에 있는 다양한 이유들 원인들을 조사해 볼 때 그 다음 원 체크하시고 원은 하나란 뜻이 있지만 지금처럼 문장 처음에 주어로 쓰면 이런 뜻이에요. 누구든지 어떤 누군가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 다음 should 있죠. 여러분이 많이 아는 뜻은 해야 한다는 뜻인데 그거 말고 요게 뭐뭐 할 것이다란 추측을 나타낼 수도 있어요. 이렇게 봅시다. 자, 세계대전 두 개 배후의 다양한 원인들을 조사해 볼 때 어떤 누구든지 should notice 뭐다 알아챌 수 있을 것입니다. 알아챌 것입니다. 그 뒤에 that은 당연히 접속사 대시고요. 그래서 뒤에 주어 동사가 이제 나오게 돼요. 데디아를 알아챌 건데 무엇을? 그 다음에 portion이라는 단어가 이따가 또 나와요. 부분이라는 단어고 size라는 단어에서 able이 붙어서 크기가 클 수 있는 상당한이라는 뜻이 돼요. sizable이라는 단어 상당한 부분에 주어 focus 초점이 이렇게 돼요. 주어고요. 그 다음 조금 어려운 단어가 나오죠. 일단 얘가 이렇게 동사를 수식을 해요. 이렇게 얘는 자 invariably라고 읽는데 일단 분석을 해보면 여기에 최초에 이 very란 단어는 많이 봤죠. very 뜻이 뭐죠? very 그죠? 다양하다 다르다라는 뜻이고 여기 뒤에 지금 able이란 단어가 붙은 거예요. 할 수 있는 그 variable 뜻이 뭐다? 달라질 수 있는, 다양할 수 있는 이라는 뜻이고요. 이 앞에 부정을 나타내는 in이 붙은 거예요. 그 invariable 뜻이 뭐죠? 달라질 수 없는, 항상 같은 이렇게 돼요. 이게 부사가 됐기 때문에 항상이라는 단어가 돼요. 자, 요거 분석한 거 잘 기억하시면서 발음을 한 번만 천천히 따라 할게요. 해볼게요. invariably. 네, 잘했습니다. 꼭 따라 하셔야 돼요, 여러분. 학원에서 하시듯이 큰 소리로 따라 읽으셔야 발음이 좋아집니다. 자, 다시 볼게요. 누구든지 알아챌 겁니다. 상당한 부분의 초점이 항상 그 다음 이 fall이라는 단어 동사인데요. 요 뒤에 전면구 묶고요. 요렇게 묶어서 attitude까지 묶어주고 마지막 또 전면구 묶어주시면 돼요. 일단 fall이라는 단어 여러분 아는 뜻 뭐가 있죠? 그죠? 떨어지다라는 뜻이 있죠. 근데 이게 잘 보세요. 분필이 여기 있습니다. 그죠? 여기 있고 밑에 이제 여기에 통이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분필이 falls 떨어져요. 그럼 어디로 들어가요? 분필이
통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죠? 즉 얘가 떨어진다는 얘기는 얘는 결국 이 통 안에 속하게 된다 이런 얘기죠. 요 안에 들어가게 된다 이런 얘기죠. 이 fall이 이런 묘사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주어가 여기에 해당한다. 요게 들어간다. 요게 요거로 이어진다. 요런 개념으로도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봅시다. 다시 상당 부분의 초점이 항상 가게 되는데 이렇게 돼요. 이어지게 되는데 어디로? 자, deep seated 보시면 sit이라는 건 누구를 앉히다라는 뜻이에요. 깊게 자리 매겨져 있는. 그래서 조금 어려운 말로 뿌리 깊은 정도로 좀 멋지게 해석을 했어요. 항상 가게 되는데 뿌리 깊은 독일의 attitude라는 단어, 태도라는 단어입니다. 태도로 가게 됩니다. 요거 attitude라고도 읽고 미국 영어는 T 발음 잘 안 하죠. 태도. 이렇게 해볼까? 따라하세요. attitude. 한 번 더 따라할까요? attitude. 오케이. 그렇게 할게요. 자, 독일의 뿌리 깊은 태도로 가게 되는데 toward가 이런 뜻이에요. 어디를 향한, 어디 쪽으로 이런 뜻이에요. 어디 쪽으로 하고 요거 뒤에 요렇게 ing 동그라미 치고요. 나중에 문법 때 배울 건데 전치사 뒤에는 동사가 올 때 ing를 붙인다는 원칙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 조금 어려운 단어가 있어요. maintain이라는 단어. 유지하다는 단어입니다. 자, 발음 따라 할게요. maintain. 한 번 더 따라 할게요. maintain. 오케이. 자, 유지하는 쪽으로의 태도로 가게 됩니다. 초점이. 뭘 유지하는 거? and 세모치고 묶어서 뒤에 있는 명사를 크게 수식할게요. 강하고 그 다음에 공격적인이라는 단어 조금 어려워 따라 할게요. aggressive. 한 번 더 따라 할게요. aggressive. 그죠? 공격적인이라는 단어입니다. 강력하고 그리고 공격적인 군대를 유지하는 쪽으로의 태도로 그 초점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독일의 군국주의를 이제 알아보게 되면 이제 뭐 세계 대전의 원인이 됐는데 얘들이 군대를 굉장히 강력하게 유지하려는 게 있었다. 뭐 이런 얘기를 주로 하게 된다. 이런 얘기야. 자, 그다음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갈 건데 두 번째 단락이 꽤 길이가 깁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잘라서 여러분들이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요거를 the origin서부터 어디까지 하시냐면 여기까지 할까요? 여기까지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세요. 자, 하세요. 분석. 자, 해보셨나요? 자, 아직 못하신 분은 잠깐 스탑하시고 분석한 뒤에 인강을 계속 보세요. 자, 전면구 묶어봅시다. 이렇게 묶어서 수식이 들어가요. 이렇게. 독일 군국주의의 주어입니다. origin, 기원은 동사로 갈게요. predate 이게 동사인데요. date이란 단어는 날짜라는 단어를 알고 있죠. 그죠? 날짜가 뭐 가다 이런 뜻도 있고 앞에 pre란 단어 이 앞에 붙은 걸 뭐라 한다 그랬죠, 여러분? 접두사. 그죠? 접두사는 뭘 결정한다고요? 단어의 의미를 결정한다. 특별히 before라는 단어, 이 pre라는 단어는 before라는 단어가 된다. 그래서 날짜가 뭐보다 앞선다. 이렇게 돼요. 뭐뭐보다 먼저 일어난다. 자, 독일의 군국주의의 기원은 더 앞섰는데 날짜가 하고 뭐뭐 셀프 붙은 게 앞에 있는 거를 강조할 수 있어요. 해석은 뭐뭐 자체라고 하시면 돼요. 나라 그 자체보다 앞섭니다. 목적어 표시. 자, as 여기서 because로 하시고 왜냐하면 이 동그라미 치고 바꿔줘야 되죠. 뭐로? 독일의 군국주의로 바꿔줍시다. 자, 왜냐하면 이 독일의 군국주의가 주어고요. has 가지고 있으니까요. roots 뿌리를 뒤에 전면구 하고 나폴레옹의 defeat이라는 단어가 이제 패배시키는 거, 그래서 무찌른 거 하고 프러시아라는 나라가 나와요. 독일 이전에 있던 나라입니다. 1806년 프러시아에 대한 나폴레옹의 패배시킨 거 뭐야? 프러시아를 나폴레옹이 무찌른 것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독일 이전 국가인 프러시아라는 나라가 있을 때 그때 나온 것이기 때문에 독일의 군국주의는 이게 독일 그 자체보다 더 예전에 생겨난 개념이다 이런 얘기예요. 꽤 오래전 개념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 군국주의가 나오게 됐는지를 좀 더 상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고대 전면구 묶읍시다. 묶고 수식 들어가고 앞에 해도 전면구예요. 자, 그 다음 조금 어려운 단어가 나와요. 일단 요 it는 앞에 있는 프러시아를 받으시면 되고요. 이제 프러시아 그 당시 상황으로 설명이 넘어가요. 항복이라는 단어 따라할게요. surrender.
한 번 더 따라할게요. surrender. 오케이, 항복이라는 단어입니다. 프러시아의 항복의 조건으로. 그 다음 주어. 프러시아는 was required 수동태네요. 하다가 아니라 되다가 되겠네요. require 요구하다니까 was required 요구받았다. 요구되었다. 프러시아는 요구받았는데 to keep 유지하라고 혹은 유지하도록 무엇을 army란 단어도 군대예요. 군대를 유지하도록. 근데 그 뒤에 보시면 of 있죠. 동그라미 치고 요거는 동격 표시를 합시다. 요 of가 앞가디가 똑같다는 이 꼴의 동격의 역할을 해요. of는 자 우리 인강을 하는 김에 다시 한번 정리하시면 총 4가지 중에 하나로 많이 해석이 된다. 필기하세요. 1번 뭐뭐의란 뜻으로 많이 쓰이고 그죠? 소유를 나타내는 거. 두 번째 think of 뭐야? 뭐뭐에 대해란 뜻으로도 많이 쓰이고 세 번째 one of something 할 때 뭐뭐 중에란 뜻으로도 많이 쓰이고 지금 네 번째 A of B라고 됐을 때 A, B가 똑같다는 동격의 of의 역할을 해요. 이때는 of의 해석은 즉이라고 하시면 돼요. 이제 마지막 동격 셈도 꽤 많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합시다. 그렇게 해볼게요. 자, 요구받았는데 유지하도록 군대를 그 군대란 즉 하고 얼마의 군대냐 뭐뭐보다 더 많지 않은 거기 때문에 뭐뭐 이하가 돼요. 뭐뭐보다 적은. 그래서 42,000명의 군인 이하의 즉 바로 그런 군대를 유지하도록 요구받았습니다. 한 나라의 군인이 42,000명이라는 얘기는 굉장히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인을 많이 만들지 말아라 라고 이제 요구를 받았대요. 전쟁에서 패배해서. 자, 그 다음 갈게요. 그 다음에 요 단어하고요. 그 밑에 요 단어는요. 둘 다 굉장히 어려운 단어라서 굳이 외울 필요까지는 없고 이게 만약에 수능에 나온다면 밑에 단어 뜻을 별도로 줄 겁니다. 절대 외울 필요 없어요. 이거는 이 토플 교재이기 때문에 요 단어가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자, 발음만 따라가 볼게요. 피하다란 동사 따라할게요. circumvent. 한 번 더 따라할게요. circumvent. 오케이. 자, 피하기 위해서 이러한 조항이라는 단어 따라할게요. stipulation. 한 번만 더 따라할게요. stipulation. 오케이, 조항. 이러한 조항을 피하기 위해서. 이러한 조항은 어떠한 조항이었어요? 군인을 42,000명보다 적게 두어라 라는 조항을 피하기 위해서. 당연히 이 프러시아 나라에게 불리하니까 왕은 이걸 되도록이면 어떻게든 지키지 않으려고 노력했겠죠. 그죠? 근데 대놓고 안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지키는 척 하면서 뭔가 이제 방법을 내요. 자, 프러시아의 왕은 그 다음 would라는 이 조동사가 할 것이다라는 뜻이 많이 있는데 요거 말고 뭐뭐 하곤 했다 과거에 요 뜻도 있어요. 이렇게 알아두시고 자, train이라는 단어 동사로 훈련시키답니다. 훈련시키곤 했어요. 42,000명의 군인들을 전면고 묶읍시다. 1년 동안 엔드 세모 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자 여기 train하다 동사 원 표시하고 오시고요. 그 뒤에 dismiss라는 단어 처음 보죠? 동사 to라고 표시를 합시다. 자, 1년에 42,000명의 군인을 훈련시키곤 했고요. 요거는 문제가 안 되죠? 42,000명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다음에 immediately라는 단어, 즉시란 뜻이에요. 발음 따라할게요. immediately. 한 번 더 따라할게요. immediately. 오케이, 즉시. dismiss가 뭐냐면 이게 해산시키다. 혹은 이제 개인 간에 말하는 거로는 이제 안 된다고 딱 잘라 거절하다, 말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군대이기 때문에 군대를 뭐 한다? 내보낸다라는 얘기는 이제 제대시킨다. 민간인으로 돌려보낸다 이런 얘기야. 자, 1년 동안 훈련시킨 다음에 즉시 제대시킵니다. 내보냅니다. 누구를? 댐 동그라미 치고 연결합시다. 42,000명의 훈련받은 군인들을 즉시 내보내요. 자, 왜 그럴까? 그리고 엔드 세모 치고 동사 3 표시합시다. 내보내고 replace란 단어는 대체하다는 대체하다, 바꾸다, 교체하다는 뜻이고요. 그 뒤에 A with B라고 적고요. 요 댐은 또 42,000명의 군인으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대체하는데 그 42,000명의 군인을 전면고 묶을까요? 새로운 집단으로 대체를 하게 됩니다. 아, 머리를 쓴 거죠. 42,000명만 데리고 있을 수 있었기 때문에 훈련시키고 제대시켜요. 근데 이 사람들은 제대했더라도 이미 뭐를 받았어요? 군사훈련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면 언제든지 간에 군인으로
변신할 수 있는 예비 군인이 되었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군인을 야금야금 늘려갔더라. 편법을 이용해서 머리 잘 썼죠. 그래서 새로운 집단이 나와서 들어와서 이 사람들도 1년 뒤에 제대시키고, 그죠?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다수의 국민들이 군인이 되겠죠. 우리나라처럼, 그죠? 그런 상태로 만든 거야. 자, 그다음 두 번째 단락의 나머지를 한번 또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자, 굉장히 기네요. 자, by the time부터 끝까지 한번 분석을 해보세요. 두 번째 단락 끝까지. 자, 같이 보실까요? 못하신 분은 잠깐 스탑하시고 마저 하시고 인강을 다 보세요. 자, by the time 적어놨어요. 할 쯤에 주어, 동사 이렇게 가시면 돼요. 자, 독일이 unify 제가 통합하다 뭐 이렇게 통일하다 이렇게 해놨죠. 저 단어 잠깐 보시면 이제 이게 여기다 적을게요. unify란 단어가 있는데 unify에 요 합쳐진 거예요. 요 un이라는 단어죠. un이란 단어는 많이 들어봤죠. universe, uniform. 얘는 one이란 뜻이에요. 하나를 말해. 하나. 그리고 요 뒤에 붙은 거 ify, 요 뒤에 붙는 걸 접미사라 하고 접미사는 단어의 품사를 바꿉니다. 특별히 뭐뭐fy는 동사가 돼요. 뭐뭐화 하다라는 동사가 돼요. 하나화하다. 하나로 만들다. 그래서 unify가 통일하다, 통합하다라는 뜻이 되고요. 참고로 한 김에 더하면 뭐뭐fy로 끝나는 동사는요. 이 fication이 붙어서 명사가 돼요. 항상. 그러면 unification 뜻이 뭐죠? 명사로 통일이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통일. 그래서 unify라는 단어 알아둡시다. 자, 이 독일이 전면구 묶을 거 있네요. 1871년에 통일했을 즈음에 독일이 통일했을 즈음에 이제 그 전에 프러시아가 있었죠. 프러시아가 이제 독일이라는 나라로 통합이 된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통일이 됐을 즈음에 significant 상당한이라는 단어고요. portion 또 나왔네요. 상당한 부분의 상당수의 male population 남성 인구가 주어고요. had received 동사고요. receive는 받다란 뜻인데 요 had pp는 나중에 문법 때 더 상세히 배울 건데 일단 해석을 이렇게 하세요. 더 먼저 혹은 이미 벌써 뭐뭐 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거 통일한 거보다 더 이전에 얘가 일어난 사실이다라는 걸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자, 통일했을 즈음에 이미 벌써 상당한 부분의 남성 인구가 더 먼저 받았던 것입니다. 군사 훈련을 말이죠. 목적어가 되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군인이 많아졌더라. 그러니까 군국주의가 발생할 수 있는 조건이 완성이 된 거예요. 자, 그다음 일본으로 잠깐 얘기를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일본의 군국주의는 하고 요 콤마 위치 우리가 배웠죠. 뭐로 바꾼다고 일단 접속사 and로 바꾸고 앞에 있는 선행사로 바꾸는데 and is로 바꾸자. 그리고 일본의 군국주의는 rely on은 어디에 의존하다, 기대다라는 뜻이고요. 의존했는데요. 어디에? 일본의 emperor, 황제에 의존했습니다. 전면구 묶어주자. as a rallying point. 이 rally란 단어가 명사로 모임, 집회, 동사로 모이다, 집회를 열다라는 뜻이 있어요. rallying이니까 모이는 point, 계기 정도로 봅시다. 모이는 지점. 그러니까 모이는 계기로 일본의 황제에 의존을 했는데, 그러니까 황제를 중심에 두고 이제 나라를 하나로 묶었다 이런 얘기예요. 군국주의로 만들었다. 자, 그러한 일본의 군국주의는 하고 동사로 길게 이어져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영어에서 삽입됐다고 얘기하는데 우리나라에는 삽입이 없죠? 이렇게 크게 괄호 묶어주시면 돼요. 자, 그러한 일본의 군국주의는 동사로 가요. 사용했는데요. 프러시아의 군국주의를 as a model, 모델로서 사용을 했습니다. 두 개가 또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구나. 자, 그 뒤에 보시면 with 있죠? 전치사 with인데 이게 이제 문법 시간 나중에 배울 건데요. 분사구문이라는 문법이 있는데 그 분사구문의 하나로서 사용이 되고요.
일단 지금 독해 시간이니까 독해만 좀 챙겨드리면 이렇게 돼요. 바로 요거를 A라고 하고요. serving as를 B라고 합시다. 이제 with가 쓰이면 해석이 A가 B 하면서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분사구문, with가 들어가는 분사구문에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볼게요. 자, 프러시안의 general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아는 뜻은 일반적인이라는 뜻도 있는데 그거 말고 장군이라는 뜻도 있어요. 프러시아의 장군이 그 다음 serve as가 자 이거 중요한 단어인데 serve as라는 단어가 뭐뭐의 역할을 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지금 근데 우리가 군대 얘기하죠. 군인의 역할은 뭐죠? 군 복무하는 거죠. 그래서 ing 군 복무하면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다시 해볼게요. 자, 요 문장을 처음부터 다시 해볼게. 자, 일본의 군국주의는 그리고 그 군국주의는 의존했는데 일본의 황제에 모이는 계기로서 그러한 군국주의는 사용했습니다. 프러시아의 군국주의를 모델로서 어떤 상태로 프러시아의 장군이 군복무하면서 뭐로 군대의 advisor 조언해주는 사람이에요. 좀 어려운 말로 고문, 자문이 돼요. 군대의 자문으로 군복무하면서 from A to B라고 체크하고 전면구 크게 묶읍시다. 85년에서부터 88년까지 군복무하면서 그래서 프러시아가 조언을 해주더라 일본에게. 자, 그다음 자, 독일의 군국주의는요 주어고요. survive가 이런 뜻이 있어요. 어디로부터 어디에서 살아남다라는 뜻이 있어요. 살아남았는데 뒤에 전면구 묶을게요. of the monarchy 하고 앞에 있는 fall 수식하고요. 전면구 또 묶어주고 이렇게. 자, 군주제라는 단어인데 군주제가 뭐냐면 방금 위에 나왔던 이제 왕이 중심에 있고 왕을 중심으로 나라가 이제 합쳐진 거. 왕이 중심인 나라. 그게 군주제가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해볼게요. 독일의 군국주의는 살아남았는데 군주 1918년의 군주제 몰락으로부터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군주제라는 거는 이제 왕이 중심이 돼서 굉장히 뭐라 그럴까 강압적으로 나라를 운영하면서 군국주의와 뭔가 일치하는 게 있는데 그 이제 이 군주제가 없어지면 뭐도 같이 없어져야 돼요. 원래 군국주의도 없어지는 게 맞죠. 그죠? 중심이 되는 왕이 없어졌기 때문에. 근데 독일의 군국주의는 살아남았대요. 그 이유가 뭐냐? 다른 이제 왕 말고 다른 놈이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에 동사원 쓰시고 and 세무 쓰시고 actually 실제로 동사 to예요. 얻었는데 오히려 힘을 얻게 되었는데 바로 요놈 때문에 그래요. under the Nazi rule 묶어주고요. 나치 알죠? 독일의 나치당 그죠? rule 통치입니다. 나치의 통치 아래에서 힘을 실제로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치가 이 군국주의를 되살렸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다음 자, rather than이라는 표현은 정말 많이 써요. 미리 알아두시고 고등학교 올라가면 여기저기서 많이 독해해서 등장을 합니다. 뭐뭐 하기보다는 이란 표현이고요. 자, 이거 꼭 외워두세요. 자, 뭐 하기보다는 갖기보다는 all powerful 힘이 전부 다 있는 전능한 황제를 갖기보다는 근데 독일의 나치는 동사 사용했는데요. 독일의 wound라는 단어가 상처 주다라는 뜻이에요. PP이기 때문에 상처 입은 독일의 자긍심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뭔가 이제 주눅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나치당이 우리 독일이 위대한 독일이 이럴 수 있겠는가 하면서 이제 사람들을 부추긴 거예요. 그다음 전면구 묶을 게 이렇게 있네. as the impede 좀 어려운 단어고요. for increased military 하고 by 동그라미 치고 focusing ing 하시면 돼요. 그리고 요 뒤에 좀 이따 묶어볼게요. 좀 복잡해서. 자, 다시 나치가 사용했는데 독일의 상처 입은 자긍심을 뭐 뒤에 먼저 갈게요. 높아진 커지는 군국주의를 위한 impetus 어려운 단어에 외울 필요 없어요. 계기로서 상처 입은 자긍심을 사용했습니다. by ing 뭐죠? 뭐뭐함으로써라는 방법을 나타내죠. by focusing on 집중함으로써 어디에 그 독일의 패배에 집중함으로써 명사 아까 나왔고요. 어디에서 1차 대전에서의 패배에 집중함으로써 1번 이렇게 돼요. 그리고 요 뒤에 요게 2번이 돼요. 아주 길죠. 그죠? 그러니까 두 가지에 딱 집중을 했대요.
1차 대전에 패배한 거에 집중을 하고 우리가 패배해서 그래서 우리가 상처 당했잖아. 상처가 있잖아. 그리고 두 번째, 자, 요 단어 있다가 문제에서 물어봅니다. 동의어를. subsequent이라는 단어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고등학교 올라가서 나오기 때문에 미리 외워둡시다. 그 이후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그 패배 이후에 heavy, 무거운 말고 심한 처벌에 집중함으로써. 그 다음 요건 pp고요. 요렇게 수식을 해요. inflict 이란 단어가 고통이나 처벌 등을 가하다는 뜻이에요. 따라 볼게요. inflict. 한 번 더 따라 할게요. inflict. 그죠? 가해진. 어디에? upon은 on이랑 똑같습니다. 요 it은 뭐 독일도 되고요. 독일이 당한 패배도 되고요. 뭐든 괜찮아요. 그 독일에게 가해진 그 이후에 심한 처벌과 1차 대전에서의 독일의 패배 두 가지에 집중함으로써 이제 뭔가 군국주의를 이제 완전히 활용하는 계기로 삼았다. 그 다음 ground가 땅이란 뜻도 있고요. 근거 이유란 뜻이 있어요. 그래서 공통점 정도로 해석하시면 돼요. 그 뒤에 between A and B라고 체크하고 전면구를 크게 묶어서 앞에 있는 ground를 수식합시다. 이렇게 전면구 먼저 갈게요. 독일의 군국주의와 일본의 군국주의 사이에 흔한 공통점은 하고 is 동사라고 해요. 하고 대시 나왔는데 여러분 이거 수업 시간 했죠? 비동사 뒤에 접속사 대시 나왔을 때 어떻게 해석하고 넘어가면 된다고요? 바로 이 부분을 다음과 같다라고 해석하면 깔끔하게 직독직해가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게 할게요. 자, 독일의 군국주의와 일본의 군국주의 사이의 공통점은 is that 다음과 같아요. Both countries 두 나라 모두가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racism 인종차별주의 혹은 민족주의 자기 민족만 아는 걸 말하는 거예요. 민족주의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 뒤에 전면구 묶을게요. as a driving force behind부터 aggression 묶어주고 요렇게 수식 들어가면 돼요. 전면구 먼저니까 뒤에 거 먼저 해석할게요. 자, 그 두 나라의 군사적인 군대의 aggression 공격성이라는 단어예요. 자, 여기 강세했고요. 따라할게요. aggression. 한 번 더 따라할게요. aggression. 그죠? 그 두 나라의 군대의 공격성의 배후의 driving force 원동력이라는 단어고요. 원동력으로서 민족주의를 사용한 게 공통점이었습니다. 자기 나라가 최고다라고 이야기하더라. 자, 요 단어 조금 보시면 요 단어에 뭐가 들어갔어요, 여러분? drive라는 단어가 들어갔죠. 그 drive가 뜻이 뭡니까?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대다수 뭐라고 대답해요? 그죠? 운전하다라고 대답하는데 이 drive는 물론 운전하다가 있죠. 근데 기본적인 뜻이 뭐냐면 drive는 뭐뭇을 몰다 혹은 몰아가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렇게 좀 외워두셔야 돼요. 몰아가다, 몰다. 그래서 자동차가 왔을 때 이제 운전하다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몰아가는 힘이기 때문에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요거 한 번만 따라 읽을게요. 요건 나중에 고등학교 올라가면 모의고사나 수능에 이제 보기로 출제되는 중요한 표현입니다. 자, 따라할게요. A driving force. 한 번 더 따라할게요. A driving force. 좋아요. 오케이. 자, 그 다음 마지막 단락이네요. 자, 이거 힘내서 지금 좀 힘들죠? 인강으로 보느라 힘내서 마지막까지 분석을 잘 해보도록 합시다. 자, 분석해 보세요. 자, 같이 해볼까요? 자, 오늘날 독일은 주어고요. has 여전히 가지고 있는데 큰 대규모 군대를 목적어 1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전면구 묶을 거 있죠? 여기서부터 묶고 in the world 묶어주고, 자, 두 번째 전 세계에서, 자, 더 플러스 est 뭐더라 여러분? 최상급? 가장 뭐뭐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디펜스는 방어, 조금 어려운 말로 이제 국방 정도로 보시면 돼요. 나라를 방어하는 거. 그 다음 예산이란 단어가 조금 발음이 어렵죠. 따라해 볼게요. budget.
한 번 더 따라할게요. budget. 그죠? 가장 큰 국방 예산 중에 수식해요. 하나와 대규모의 군대를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독일은 여전히 강력한 나라다. 군사적으로. 자, however, 뭐죠 이거? 그러나. 자, 군사력이 아직 뛰어나긴 하지만 그러나 그 다음 단어 현대의란 단어 발음 주의하셔야 돼요. 우리가 모던 하는데 발음이 이렇게 된다. 따라하세요. modern. 한 번 더 따라하세요. modern. 그죠? 자, 현대의 public opinion, 대중의 opinion, 의견. 좀 이거 어려운 말로 여론이라고 해요. 여론. 그래서 외워두세요. 여론이라는 표현은 좀 여러분 구사할 줄 아셔야 돼요. 자, 그러나 현대 여론은 주어고요. has turned 동사입니다. 자, 돌아섰는데 그 다음 단어 보세요. firm이라는 단어가 요게 굳건한 튼튼한이라는 뜻이 있어요. firmly가 돼서 강하게 라는 뜻이 있고, 근데 against라는 단어가 중요한데 이 against라는 전치사인데 요거 전체 쓰임이 뭐냐면 요렇게 있죠. A, B가 있으면 요 A, B가 against를 쓰는 순간 두 개가 싸우는 관계가 돼요. 적대 관계가 돼요. 그래서 against는 적대 관계로 만드는 전치사입니다. 그러니까 요 적대 관계가 되게끔 해석을 하시면 돼요. 적절히 하시려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러나 현대 여론은 돌아섰습니다. 강하게 전면구 묶어주자. 바로 군국주의를 반대하는 쪽으로 돌아섰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반대하는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and 그리고 자, 독일의 전면구 묶어주는데 이만큼이 전면구예요. 그래서 주어 수식이 들어가요. 주어고요. 그 다음 동사가 proceed, 이게 동사가 돼요. 마지막 전면구 with great caution 묶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자, 볼게요. 전면구 먼저 합시다. 어떠한 종류의 international, 자, nation, 국가라는 뜻이고요. AL이 붙으면 형용사나 명사가 돼요. national, 국가적인, 전국적인이라는 단어고요. inter란 접두사는 단어의 의미를 바꾼다고 그랬죠. between이라는 뜻이 돼요. 서로 간에, 나라 간에, 서로 간에, 그래서 국제적인이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international. 자, 어떤 종류의 국제적인 군사적 endeavor, 이 노력이라는 단어인데 우리가 아는 건 노력이라는 단어 뭐가 있나요? effort라는 단어죠. effort. 요거보다 조금 더 정성 들인 노력을 endeavor라고 해요. 따라할게요. endeavor. 한 번 더 따라할게요. endeavor. 그죠? 자, 어떠한 종류의 국제적인 군사적 노력에 있어서의 in 하고 독일의 하고 요 단어 보세요. 요 involve라는 단어가 있는데 여러분 이제 단어 체계에서 이제 앞으로 이제 중학교 좀 더 학년 올라가면 요 단어를 요렇게 외우게 돼요. 뭐뭇을 수반하다라는 단어로 외우게 되는데 수반하다는 말이 참 생소하죠. 수반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뉴쌤의 영어 수업은 워크북에 해석 쓰기 과제를 수반한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뉴쌤의 수업을 들으면 바로 워크북에 해석 쓰는 과제가 기본으로 들어가게 된다. 그죠? 그걸 하게 된다 이런 얘기죠. 그 수반이라는 건 뭔것을 참여시키고 관여시키고 안으로 집어넣는 걸 말하는 거예요. 좀 어려운 말로 수반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반하다, 참여시키다, 개입하다 뭐 이렇게 하시면 돼요. MENT는 명사가 되기 때문에 독일의 개입이라고 해석을 한 거예요. 자, 따라 읽어볼게요. V 발음 주의하시고 따라 읽을게요. involvement. 네, 한 번 더 따라할게요. involvement. 오케이. 자, 다시 해볼게. 어떠한 종류의 국제적인 군사적 노력에 있어서의 독일의 개입도, proceed 행해지는데 어떻게 행해지나? 그러니까 뭔가 군대를 파견할 일이 있어, 다른 나라에, 그죠? 근데 군대 파견이 이루어지는데 과거에 워낙에 안 좋은 이제 행적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루어져요. 뭐와 함께 큰 caution, 뭐죠 이게? 주의, 경계, 조심성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대단히 신중하게 정도로 의역하시면 돼요. 대단히 신중하게 이 군사적 개입이 진행되게 됩니다. 옛날에 사고를 친 경험이 2번이나 있기 때문에 독일의 군국주의에 대해서 알아봤다. 자, 밑에 영영풀이 한번 같이 보실게요. 자, A 같이 해석을 해볼까요? 자, requirement 요구 조건, 필요 사항이란 단어고요. stated 수식을 해요. PP로. state 말하다, 언급하다에
언급된 필요 조건, 요구사항 뒤에 전면구 묵자 이렇게. agreement 뭐죠? 합의, 동의. 합의의 일부로서 언급된 필요 조건 뭐가 나왔다? stipulation, 조항이란 단어가 나왔었고요. 어려운 단어 외울 필요는 없어요. 자, to bring인데 together 함께 모으는 거 무엇을? separate 뜻이 뭐죠? 분리되어 있는 이라는 뜻이요. 분리된 집단을 하나로 모으는 거 unify, 통합하다, 통일하다고요. 자, 이거 pp입니다. 상처 입거나 아니면 insulted, 모욕하다라는 뜻이에요. 모욕당한 거. 그래서 wounded, 상처 입은이라는 단어로 가시면 되고. 자, the force, 수식해 이렇게 사용되는 힘인데 accomplish 뜻이 뭐죠? accomplish, 그죠? 성취하다, 달성하다. 무언가를 성취하기 위해 사용되는 힘, 바로 impetus, 계기라고 하시면 된다. 자, 그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문제로. 자, 1번에 subsequent란 단어하고 closest meaning, 가장 의미가 비슷한 게, 가까운 게 무엇이냐 하나하나 보도록 할게요. A의 unfair 뜻이 뭐죠? unfair, fair의 부정, 바로 불공정한이라는 뜻이고요. 틀리고요. 자, 그 다음 increasing 당연히 안 되고요. 증가하는. 요 단어 조금 어렵죠? C가 inferior, 얘는 열등한, 더 못한이라는 뜻이에요. 열등한, 더 못한. 안 되고요. 자, 얘는 ensue란 단어가 있거든요. 뭐뭇을 뒤따르다라는 뜻이고, ensuing 뒤따라 일어나는, 뒤따르는 이란 단어예요. 그래서 subsequent와 가장 비슷한 단어가 D가 되겠다. 자, 그 다음 2번 가시면 it is not stated that 데디아에서 이제 언급되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그래서 언급된 걸 골라보고 언급되지 않은 걸 같이 골라볼게요. 자, 하나하나 읽어봅시다. 내용은 잘 기억하고 있죠? 잘 따져볼게요. 자, 프러시아는 had a limit, limit이란 단어, 제한이란 단어, 제한. 제한을 가졌는데 전면구 묵자 어디에? 그 나라의 군대의 크기에 제한을 갖고 있었습니다. 42,000명의 군인만 가질 수 있었다. A는 맞고요. 자, B로 갑시다. 뭐가 틀린지 보세요. 독일이 프러시아 군대를 패배시켰다? 아니죠. 누가? 나폴레옹이 패배시켰다. 그래서 조항이 생겨나게 되었다. B가 틀렸고요. 자, C랑 D도 한번 살펴볼게요. C. 자, 독일은 여전히 가지고 있는데 큰 군대를 오늘날에도 맞죠? 여전히 군사 강국입니다. 자, D. 프러시아의 general 아까 뭐라고 해 명사로? 장군이 조언했는데 일본 사람들에게 조언을 해줬다. 맞습니다. 조언과 상담과 고문으로서 군복무 했다고 나왔기 때문에. 자, 여러분 좀 어려워하는 3번이에요. 보세요. 자, 3번. 3번의 문제를 다시 한번 차근차근 읽어 드릴게요. 잘 보세요. 3번 유형은 이래요. 자, directions. 지시사항이 있어요. 뭐냐? 고르세요. appropriate. 뭐죠 이거? 매번 해도 매번 모르겠죠? 어려운 단어라서. 적절한이라는 단어고. phrase는 구절, 문구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적절한 표현, 문구를 고르시는데 from the question choices 밑에 있는 선택지 보기로부터 and 그리고 match 잘 짝을 맞춰주세요. 그 선택지 보기들을 바로 to the category 그 범주, 범위 혹은 분류와 짝을 잘 맞춰주시는데 이렇게 연결돼요. 그 대답, 그 선택지들이 relate 관련되다라는 뜻이에요. 관련되어 있는 범주와 짝을 잘 맞춰주세요. 근데 중요한 거, 그 선택지 중에 2개는 will not be used,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아예 안 쓰이는 거 2개는 골라내버리고. 밑에 보시면 이제 answer choices가 이제 몇 개가 있어요. 몇 개 있고 이제 해석해 보시면서 옆에 이제 2가지 범주입니다. German militarism과 Japanese militarism 각각 요게 어디에 들어가면 되는지를 쓰시면 되는 거예요. 좀 어렵죠? 자, 같이 볼게요. A부터. 그리고 여기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 이상한 정보는 X표 쳐나가 보도록 할게요. 자, 시작되었는데 뭐 할 때? 나폴레옹이 프러시아를 패배시켰을 때 시작된 것은 뭐다? 프러시아와 관련 있는 거 바로 독일의 군국주의죠. A를 여기다가 쓰시면 되는 거고요. 자, 끝났는데 shortly after 뭐 직후에 1차 대전 이후에 뭔가 끝난 건 아예 나오지 않았죠. 오히려 뭔가 시작된 게 나왔었지. 그래서 B는 삭제해 버리시고. 자, C로 갈게요. was powered 힘을 얻게 되었는데 prior 요거는 이전의란 뜻이에요.
이전의 패배에 의해 그리고 punishment 아까 뭐라고요? 처벌. 이전의 패배와 처벌에 의해 힘을 받게 된 것보다 독일의 나치당이 이걸 이용했죠. 바로 독일의 군국주의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C 여기 쓰시면 되고 그 다음 자 훈련 시켰는데 남성과 여성은 아니죠. 여성 얘기 전혀 없었죠. male population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D는 아예 삭제해 버리시고 자 2 봅시다. 계속되었는데 뭐 이후에 monarchy 뭐죠 이거? 군주제 그죠? 군주제가 없어진 뒤에도 계속된 거 독일의 군국주의라고 아까 나왔었고요. F 자 사용했는데 황제를 상징으로 사용한 건 일본의 군국주의니까 F가 여기 들어가면 되죠. 마지막 G 자 copied 모방했는데 따라했는데 프러시아의 군국주의를 따라한 거 일본이 프러시아의 장군의 조언을 받아들였죠. 그래서 G가 일본의 군국주의로 들어가면 되겠다. 자 여기까지 하시면 되고요. 자 지금 한 지문을 여러분 아직 안 끝났고요. 요거를 처음부터 천천히 한번 저랑 같이 해석을 복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천천히 해봅니다. 학원에서 늘상 하잖아요, 그죠? 학원에서 했던 것처럼 또박또박 천천히 자신있게 직독직결을 해석을 하시면 돼요. 자, 준비하시고 제목부터 할게요. 시작. 독일의 군국주의. 조사해 볼 때 다양한 원인들을 두 개의 세계대전 배후에 있는 원인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누구든지 알아챌 수 있을 것이다. 상당한 부분에 초점이 항상 간다는 거. 뿌리 깊은 독일의 태도에 바로 유지하는 쪽으로의 무엇을 강력하고 공격적인 군대를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하면 독일 군대가 뭔가 강력한 군대를 독일이 강력한 군대를 유지하려는 성향이 있더라. 요것 때문에 이제 군국주의가 나오게 되었다. 자, 그 다음 시작. 독일의 군국주의의 기원은 더 앞서는데 독일 나라 국가 그 자체보다 as 왜냐하면 바꿔주세요. 뭐라고요? 독일의 군국주의는 뿌리를 가지고 있어서다. 바로 1806년에 나폴레옹이 프러시아를 무찌른 것에 그 다음 바꿔주세요. 프러시아의 항복의 조건으로 프러시아는 요구받았는데 유지하라고 군대를 그 군대란 즉 42,000명 이하의 군인들로 이루어져 있고 그 다음 피하기 위해서 이러한 조항을 프러시아의 왕은 훈련시키곤 했다. 42,000명의 군인들을 1년 동안 그리고 그 다음에 즉시 내보내곤 했다. 그 42,000명의 군인들을 그리고 대체하곤 했다. 그 군인들을 새로운 집단으로 자 그다음 by the time 독일이 통일했을 즈음에 1871년에 상당한 부분의 남성 인구가 더 먼저 이미 받았었다. 군사 훈련을 자 그다음 일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시작. 일본의 군국주의는 코마 위치 그리고 그 일본의 군국주의는 의존했는데 일본의 황제에 모이는 계기로서 그러한 일본의 군국주의는 사용했다. 프러시아의 군국주의를 모델로서 어떤 상태로 뭐하면서 프러시아의 장군이 군복무 하면서 뭐로요? 바로 군대의 자문으로 1885년부터 1888년까지 자, 그 다음 독일의 군국주의는 살아남았다. 1918년에 군주제 몰락에서 그리고 동사 to 실제로 얻었다. 힘을 나치의 통치 아래에서 rather than 갖기보다는 전능한 황제를 나치는 사용했다. 독일의 상처 입은 자긍심을 뒤에 거 먼저 갈게요. 바로 높아진 군국주의를 위한 계기로서 방법은 집중함으로써 독일의 패배에
1차 대전에서의 그리고 두 번째 어디에 집중함으로써 그 패배 이후에 subsequent 패배 이후에 심한 처벌에 집중함으로써 이 처벌은 가해진 건데 upon on it 독일에 대해서 자 그다음이요. 자 독일의 군국주의 차이 자 공통점 시작 독일의 군국주의와 하고 있나요 여러분? 따라 하셔야 돼요. 다시 독일의 군국주의와 일본의 군국주의 사이의 공통점은 is that 어떻게 한다고요? 다음과 같다. 두 나라 모두 사용했는데 민족주의를 원동력으로서 그 두 나라의 군사적 공격성 배후의 원동력으로 그 다음 오늘날 독일은 여전히 가지고 있다. 큰 군대를 그리고 뒤에 먼저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가장 많은 국방 예산 중에 하나를 however 그러나 현대 여론은 돌아섰다. 강하게 군국주의를 반대하는 쪽으로 그리고 독일의 자 뒤에 거 먼저 가야겠네요. 전면구 시작 어떠한 종류의 국제적인 군사적 노력의 독일의 개입은 행해진다 혹은 진행된다. 어떻게? 대단히 신중하게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깔끔히 해석이 되겠습니다. 자 과제는 똑같아요. 단어 요거 보이죠? 단어 정리하시고요. 영어 쓰시고 한글 쓰시고 지금 직독직해한 거 워크북에다가 직독직해로 똑같이 해석을 써갖고 오시고 그리고 요 다음 지문은 요게 교재가 끝났거든요. 그죠? 근데 요 뒤에 조금 길고 어려운 게 좀 남아있죠. 그거를 지금 이제 분리해서 할까 생각 중인데 그건 제가 문자로 학원 측에서 나갈 거예요. 어디를 풀어서 인강을 보라고. 이번 주 일단 다 인강으로 진행을 합니다. 월수금 화목도 전부 다. 그래서 인강을 참고하시면 되고 문자 보내드리는 대로 그대로 과제를 해갖고 오시면 돼요. 고생 많았습니다. 코로나 조심하시고 집에서 웬만하면 나오지 말고 계세요.